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주역은 건곤에서 시작하여 감, 리께로 끝나는 상경 30개와 함께, 한께로 시작하여 기재, 미제께로 마치는 하경 34개로 총 6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경은 만물이 생성을 주도하는 천지의 도를 뜻합니다. 하경은 인사의 도로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가 모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경에서 천지 자연 모든 것은 무한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하경에서는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얻어진 한정된 자원을 뜻합니다. 60번 수택절개로 한마디를 마치고 61번 중부의 믿음이 가득해지면 62번 소과의 과정으로 행하니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해졌다는 의미로 63번 수와 기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천지간에 모든 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 변해갑니다. 그러니 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미제라 합니다. 그러므로 석계전에서 물건이 지남이 있는 자는 반드시 건너니라. 그러므로 기재로 받고 물건이 가히 궁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미제로 받아 마치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63번 수와 기재께와 짝을 이루는 64번 화수 미제께를 끝으로 주역의 대단원을 마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4번 화수 미제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번 화수 미제께의 궤상에서 4개는 물, 수를 뜻하는 감께이고 외께는 불, 화를 의미하는 리께입니다. 4개의 감께는 낮게 흐르고 외께의 리께는 높이 솟아올라 있으니 서로 소통하지 못하므로 이를 화수 미제라 합니다. 수와 기재는 감께가 상께에 올라 습도를 조절하고 리께는 하께로 내려와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연의 모든 물상이 음양의 조화 속에 결재된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화수 미제께는 화의 리께는 리께대로 상께로 올라가고 수의 감께 또한 하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행하니 결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와 기제께는 모든 효가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수 미제께는 초 6효부터 상 9효까지 음양의 위치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와 기제는 완전함을 이룬 것이고 화수 미제는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마치면 또다시 시작하여 순환하고 변화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복희씨의 화수 미제께 궤상을 보고 문왕께서 미제는 형하니 소호의 홀재하야 유기민이 무유리하니라. 미제는 형통하니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너서 그 꼬리를 적심이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미제는 형하니 한 것은 미제는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다스려 가지런하게 하려는 이치가 있으므로 형통한 것입니다. 소호의 작은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로 4개의 감께에서 나왔습니다. 4개는 물속처럼 컴컴해서 가늠할 수 없으므로 근심과 걱정, 의심을 뜻합니다. 또한 작은 여우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다면 물이 말라서 얕아져 있다거나 물이 얼어서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흘재에서 흘자는 거의 흘, 말을 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김이 한 것은 작은 여우라서 의심은 많지만 경험이 없어서 꼬리를 물에 빠뜨렸으니 물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로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수와 기제께는 완성되었으니 유지하려는 것이고 화수 미제께는 미완성이니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호라 작은 여우의 행동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른다면 미제께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문왕의 괴사를 보고 공자께서 단왈 미제형은 유득증야이요 소호 흘제는 미출 중야이요 유기미 무유리는 불속 종야이라 수불 당이나 강유의 응야이니라. 단에 가로되 미제형은 유가 중을 얻음이요 소호 흘제는 나오지 못함이요 유기미 무유리는 이어서 마치지 못함이라. 비록 위가 마땅하지 않으나 강과 유가 응하니라 하셨습니다. 미제형 유득증야라 한 것은 미제의 어려운 때에 유고는 중을 이루었으니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고는 유순함으로 시세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오요는 유순 중정한 덕을 얻었으므로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호흘제는 미출 중야라 하였으니 경험이 없고 인내심도 부족한 작은 여우는 험한 속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유기미 무유리 불속 종야라 한 것은 작은 여우가 꼬리를 적시니 미제의 때에 하던 일을 완전하게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리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불 당이나 강유의 응야는 미제께는 초요부터 상구요까지 모두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각 효가 음양으로 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자 하는 기운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복희씨의 화수미제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화제 수상이 미제니 군제 이하야 심변물하야 거방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물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미제니 군자가 이로써 상가하여 물건을 변물하여 방소에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래의 물은 적시는 것이고 불은 말리는 것으로 위에 있으니 불이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고 군자라면 심변물하는 것은 신중하게 상가하는 것으로 외께 리께의 밝음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물이 기능할 수 있도록 무리에서 제각기 분류하는 것입니다. 거방은 네 개인 감개의 모이는 성질로 말합니다. 방향에 따라 같은 종류가 모아지니 마땅한 장소에서 바르게 거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같은 종류끼리 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주역의 모든 개는 변물 거방으로 옳고 그름에 따라 기륭으로 나누어 배열한 것입니다. 특히 공자께서 64개를 마치는 미제께에서 삼가할 신자를 두신 것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행동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